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또, 이 시간에,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수도권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관광의 명소라고 하죠. 관광의 명소. 그래서, 현재 이 27개의 시, 4개의 군이었던 이 경기 수도권 내에서, 이제는 여주군이 이제 시로 승격이 되면서 28개의 시가 있고, 그 다음에 3개의 군 중에 하나인 가평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수도권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어, 경기도하고요. 경기도하고, 그 다음에 서울,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인천, 이렇게 인천광역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3개 지역을 포함을 해서 우리가 이제 수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도권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인구와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제는 집중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적으로 인구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대한민국 인구 한 5천만 중에서 한 2,500만 정도,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가 그 수도권에 지금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력의 한 70% 정도 이상이 이 수도권에 지금 집중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게 수도권 지역이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지방 쪽으로도 집가 상승 요인이 이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이제 노무현 정부 이제 시대 이후로 세종시라든지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일부는 성공을 했고 일부는 성공하지 못한 어떤 미완성 단계로 현재 가고 있는데 어쨌든 어떤 일부 성공으로 인해서 세종시라든지 일부 기업도시라든지 또는 어떤 혁신도시 이제 성공이 되면서 지방 쪽으로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집가 상승 요인이 이제 많이 이제 분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서울에 이제 집중돼 있던 인구도 최근 들어서는 인구가 이제는 감소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한 인구가 또 어디로 분산이 되냐면 이 수도권이라고 경기권 있죠. 이 경기권으로 인구가 이제 분산이 되는 것을 최근 들어서 이제 확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도권 중에서 이 경기권에 해당이 되는 이 가평구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는 대한민국 이 수도권에서 어떻게 보면은 관광의 명소로 관광의 명소로 가장 유명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이 경기도권에서 사실은 이제 지자체가 여러 가지 지자체가 있지만은 우리가 흔히 이제는 관광 이게 딱 떠오르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는 양평 쪽이라든지 이제 가평 쪽 휴양지 이런 개념이 좀 있어요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가평 쪽이 이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가평 쪽은 이제 예전부터 좀 유명한 지역이 있습니다. 예전 대성리라든지 또는 이제는 청평 유원지라든지 보시면 요즘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뭐 자라섬이라든지 아침 고요 수목원이라든지 뭐 뿌티프랑스라든지 뭐 가평의 집 와이어라고 하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바로 붙어 있는 이제 경계점에 있는 현재 자라섬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서 그리고 각종 이제 계곡과 아울러서 산과 강을 북한강이죠. 북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가장 이제는 관광의 명소로 많이 유명해진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가 이제 어떤 중요한 부분들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이 시대가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과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게 뭐냐 이런 것을 이제는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어떤 산업화 시대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 소득 수준이 이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관광 쪽에 대한 어떤 인프라를 구축을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좀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구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베이비 부모 시대가 이제 은퇴 시점에서 이제 고령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고령 인구에 대한 어떤 인구 유입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가평군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관광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가장 최고로 알아주는 지역이 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인구적인 부분들이 증가와 그리고 관광 인구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주 인구와 유동 인구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 효과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유입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집중적으로 유입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당연히 떠오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집가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평군 쪽이 이제는 점점점 떠오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교통에 대한 편리성이죠. 교통이 좋아지게 되면서 서울에서 접근성이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일례로 서울에서 춘천까지 가는 이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이제 설악을 지나게 되는데, 설악면에 이제 IC가 개통이 되면서 설악면 일대에 어떤 고급 주택가들이 형성이 됨으로 해서 집가 상승을 견인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춘천까지 가는 그 전철이 뚫리게 되는데, 예전에 이제는 기차였었는데, 기차가 이제는 복선 전철이 뚫리게 되면서 역세권이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분들이. 그래서 전철 그 역세권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청평으로 연결되는 가기 전에 대성리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 대학교 그 학창 시절 때 보면은 MT 장소로 가장 유명했던 지역이 대성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성리를 경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유원지로 유명한 이제 청평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청평면이죠. 그래서 한 정거장 더 가게 되면 청평 역세권, 그리고 한 정거장 더 가게 되면은 상천역이라고 합니다. 상천역과, 그리고 이 가평에서 가장 메인이라고 하는 가평군청이 소재가 되어 있는 가평 역세권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 역세권까지 개발이 집중이 되면서 인구 유입이 상당히 많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가평은 한층 더 서울로 접근성이 좋아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유입 효과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접근성이 좋아짐으로 해서 관광 인구에 대한 인프라가 상당히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므로 해서 집가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가평군이라고 해서 땅값이 다 올라가느냐, 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들이. 사실 항상 핵심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어느 지역이 집중적으로 올라갈 거냐, 어느 지역이 가평군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다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어느 지역이 집중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가평군은 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상주 인구, 결국에는 인구가 집중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 지역인데, 그거는 뭐냐면 상주 인구와 그리고 유동 인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분들이. 그러면 가평군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상주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은 당연히 고속도로 개통을 통해서 IC 지역, 그리고 IC역과 그리고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역세권 지역,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동인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관광 인프라를 통해서 이제 유동인구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관광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평군 같은 경우는 또 인구 유입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인구가 많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령인구가 왜 가평군을 선호하냐면, 일단은 물이 있고 강이 있죠. 강이 있고 계곡이 있고, 그리고 볼거리 놀거리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그리고선 산수 좋고, 그리고 조망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조망이 좋은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앞에 조망이 튀어서 강이 바라다 보이거나 산이 바라다 보이거나 계곡을 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유망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집중해서 땅값이 올라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는 가평군에 대한 어떤 기본 계획에 대한 어떤 틀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기본 계획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무슨 어떤 도시가 개발함에 있어서 청사진이라고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앞으로 가평구는 어떤 식으로 개발 방향을 가지고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컨셉이죠. 이분들이. 그래서 이런 컨셉을 통해서 우리가 도로망이라든지 교통망을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교통망을 통해서 집가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분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땅을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땅에서 재미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각 지자체별로 있는 그 기본 계획, 그 기본 계획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계획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도시가 어떤 식으로 개발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방향성을 이해를 하고 그런 방향성에서 이 지자체가 빨리 개발될 것인가 아니면 더디 개발될 것인가 이거를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 방향성에 맞춰서 토지를 투자하고 그 다음에 빨리 가고 늦게 가고 하는 것은 주변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개발 분위기 이런 거로 인해서 개발이 빨리 되고 더디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내가 그렇게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 지역에 미리 들어가서 기다린다라고 하면 사실 언젠가는 개발이 됩니다. 근데 얼마나 빨리 되느냐가 관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들이. 이제 그거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평군 이제 기본 계획을 간단하게 검토를 해 보시게 되면, 기본 계획상에서 보면은 뭐 도시지역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가와 구역이라는 게 있고, 여기 지금 보시면, 잠깐만요. 여기 지금 용도지역 현황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 개, 그러니까 총 면적이 83.84 평방킬로미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 2,500만 평 정도 됩니다. 평수를 계산하면.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시가와 구역과 비시가와 구역 이렇게만 제가 표현을 하게 됐는데 이걸 뭐냐면 시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는데 보면은 도시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시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라 이렇게 보시면 도시지역 위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게 되는데 도시지역은 이제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제 공업지역, 이제 녹지지역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뭐냐면 이 중에서 이제 주거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뭐냐, 도시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냐 이걸 보면은 한 4.67% 정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상업지역은 한 0.45% 정도 해당이 됩니다. 분들이. 그만큼 상업지역은 면적 규모가 상당히 적다라는 거죠. 분들이. 그리고 비시가 구역은 뭐냐면 도시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에 나머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개발되고 그 다음에 인구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다 보면은 당연히 녹지지역도 시가화 구역으로 편입이 돼서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분들이. 그래서 아직 78.72%라고 하는 것은 아직 공간적으로 상당히 도시지역인 주거지 상업지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찍어놓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대한 규모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가평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는 어떤 인구 상주 인구가 많지는 않았었어요. 지금 현재 인구는 한 6만 한 3, 4천 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상주 인구보다는 어떤 관광 인구가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뭐냐면 상주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게 뭐냐면 베이비부머 시대에 어떤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어떻습니까? 그런 은퇴자들이 지금 가평에 살려고 하시는 은퇴자들이 가평에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주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개발되고 있는 이 지역이 개발이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에 찍어놓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위주로 해서 개발이 집중적으로 개발이 된다. 그 결국엔 뭐냐면 현재 찍어놓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땅값은 상당히 어떤 개발 압력으로 인해서 집가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분들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는 뭐 시가구역과 비시가구역으로 지금 진행이 된 외의 지역들 이렇게 보게 되면 농림지역, 뭐 자연환경보전지역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지역 안에서도 보면 조망이 있는 지역들, 예를 들어서 강이 바라다 보인다거나 산이 끼고 있다거나 계곡이 끼고 있는 어떤 노후의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면 용도 지역에 상관없이
인도 지역에 상관없이 그런 지역은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땅값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비를 이제 비교하면 총 이제 시가화 구역과 이제 비시가화 구역이 있는데 총 시가화 구역 내에서도 주거용도는 총 100%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5.6% 그리고 상업지역은 한 0.5% 정도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뭐냐면 상당히 적은 지역이 현재 지금 시가화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희소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희소성으로 인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집가 상승 요인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어가지고 지금 기본계획상에서 이 도시가 어떤 식으로 해서 개발될 거냐. 이게 중요한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개발축이라는 게 중요해요. 개발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평이 가장 이 규모가 큽니다. 이게 뭐냐면 이 가평군 내에서도 보면은 가평읍이 있고 그 다음에 청평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설악면이 있고 각 이제 면소재지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들이 이제 면소재지가 있는데 지금 가평이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동그라미 가장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평 군청이 소재해 있는 가평 이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일단은 가장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부도심권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이 청평 쪽과 그리고 이 설악면이 집중적으로 개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어떤 개발에 대한 어떤 이 화살표 사이즈라든지 이런 걸 보더라도 어느 쪽이 집중적으로 개발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지금 이 청평과 그리고 가평과 이 설악면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개발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개발축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춘천으로 가는 요 방향, 요게 지금 현재 개발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뭐냐면 요거는 이제는 서울에서 출발해서 대성리 경유해서 청평과 가평의 경우에서 춘천으로 가는 국도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국도 라인이 가장 집중적인 이제 개발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로 해서 개발되는 지역들을 보게 되면 뭐 현리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뭐 목동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지역들 그리고 이렇게 조그맣게 찍어 놓은 지역들은 이렇게 소규모 단위로 해서 개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가평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래도 동그라미가 크게 칠해져 있는 가평과 그리고 청평면 그리고 이 설악면이 가장 핵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이. 그럼 왜 설악면은 왜 핵심적이 되냐? 바로 당연히 서울에서 춘천까지 가는 고속도로 중에서 요 IC가 설악에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 서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설악면에서 고급 주택을 짓고 사시는 어떤 유동인구, 그러니까 정착인구라고 얘기하죠. 부분들이. 그래서 유입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설악면 일대가 땅값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청평과 가평은 요쪽 라인은 집중적으로 역세권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쪽은 역세권 위주고 이쪽은 그 다음에 고속도로 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 또한 마찬가지로 역세권 라인과 그 다음에 고속도로 라인을 따라서 집중적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이해를 하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기본계획상에서도 보면 확인이 되겠지만은 그럼 가평은 어느 지역에다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아무데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디냐면 가평과 청평과 그 다음에 설악면 일대 그리고 그런 지역 중에서 아까 희소성이 발생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있는데 주거지역과 상업지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만약에 공략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가평 쪽에 늘어나는 인구 유입에 따라서 집가 상승 요인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고 어떻습니까? 수혜를 볼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요. 기본 계획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이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방향성이 이쪽으로 해서 현리 쪽으로도 개발되고 설악에서 이 가평 쪽으로 연결됩니다. 이분들이. 그럼 뭐냐면 이쪽 현리 쪽도 눈여겨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표현이 된 그러니까 청평과 가평과 그러니까 1순위는 가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1순위. 여기가 1순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다음에 2순위는 이제 청평과 설악 2순위라고 보시면 되고 3순위는 이 현리 쪽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추천해 드린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가평 쪽, 가평 역세권과 가평 어떻습니까? 여기에 현재 가보면은 가평 군청 있죠? 가평 군청이 소재가 돼 있는 요 지역이 가장 집중적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결론 내리면, 가평을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신다라고 보실 때,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가 1순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청평, 요거 2순위, 그 다음에 설악, 요거는 이렇게 3순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리 쪽은 이렇게 4순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외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또 눈여겨볼 만한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조망이 좋은 지역들, 이게 도시 지역이 아니더라도 조망이 좋은 계획관리 지역이라든지 조망이 좋은 현재 비도시 지역권도 눈여겨볼 만한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관광 인구가 유입이 되거나 상주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는, 집중적으로 될 수 있는 지역을 항상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을. 그래서 그런 지역을 포커스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가평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신다라고 하면 어느 지역에 대해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광역 간선도로망에 대해서 이제 보시게 되게 되는데, 현재 그 모든 게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현재 도로가 뚫려져가 있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뚫릴 계획, 그러니까 뚫릴 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뭐냐면, 토지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치이기 때문에 그 미래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은 뭐냐면, 앞으로 교통망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요 부분들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광역 간선도로망이 있는데, 여기 지금 요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빨간색과, 이렇게 빨간색과, 그렇게 빨간색이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자, 요 지역은 뭐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보시기에는 계획구간이라고 하죠. 계획구간. 그것도 어떤 거냐면, 주간선도로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메인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죠. 메인도로. 그럼 이 메인도로는 뭐냐면, 돈이 흘러가는 지역이다. 그리고 교통망이 많이 인구가 유입이 됨으로 해서 교통망이 많이 늘어날 지역에 바로 주간선도로로 계획을 하고 있는 지역이 되는데, 바로 이런 지역이 어떻게 되냐면 물줄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돈줄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도로가 만약에 개설이 되게 되면 이런 도로 주변으로 해서 도시적으로 찍어 놓은 지역들을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이게 잠깐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죠. 이렇게 연결돼서 왜 이렇게 해놨냐면, 예전에 이쪽이 이제 이쪽이 뭐냐면 가평 읍내입니다. 읍내를 갈 때는 서울에서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경춘선 타다가 화도에서 빠져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요쪽이 청평하고 가평으로 연결되는 요 지역이 그쪽 관광 지역이다 보니까 참 차량들이 좀 많이 있어요. 주말에 가보면은 차가 좀 많이 밀리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 밀리는 구간이다 보니까 주말에 어쨌든 가평 읍내가 있죠. 가평 읍내로 만약에 경유하게 되려고 하면은 교통망이 혼잡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많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설악에서 IC가 뚫리죠. IC에서 뭐냐면 이렇게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주간선도로를 앞으로 계획과 확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설악 IC를 경유해서 어떻습니까? 가평 읍내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부분들이.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설악 쪽하고 어떻습니까? 이쪽 가평 읍내로 들어가는 이 지역이 인구가 조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설악과 그 다음에 가평 읍내와 이렇게 청평면 일대, 이 지역은 가장 이 삼각 트라이앵글 지역인데 가장 집중적으로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되는데, 이 주간선도로가 개통이 되고 있는 이 지역 있죠. 그러니까 이 청평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청평도 어떻게 되냐면, 요쪽에서
읍내로 와서 설악에서 빠져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고 청평과 그리고 가평, 읍내로 연결된다. 결국에는 뭐냐면 집중적으로 인구가 유입될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간선도를 개통을 시켜줌으로 해서 고속도로를 이용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요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요 설악과 그 다음에 청평과 그 다음에 요 가평, 읍내는 집중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아까 그 도시 기본 계획에서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요 지역이 중심축입니다. 개발축입니다. 요 지역이 가장 개발축이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어떻습니까? 서울 경춘간 고속도로 뚫리면서 설악 IC 이쪽이 또 보조 간선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집중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 고속도로로 인해서 집중적으로 개발되는 이렇게 지역이기 때문에 청평과 설악면과 그 다음에 이렇게 가평 읍내 요 지역이 계속해서 이렇게 아까도 했던 대로 기본 계획과 그 다음에 교통 어떤 간선도로망 확충 이런 계획과 이런 걸 통해서 보더라도 앞으로 요 지역은 가평이 개발된다라고 했을 때 가평이 집가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는 요 지역이 가장 집중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요렇게 자 요게 지금 가평구 이제 기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기본 계획에는 이렇게 도로망이라든지 현재 용지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가평군의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면적 분포다라고 보시면 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도시적 용지, 아까도 얘기했던 도시적 용지 찍어놓은 지역이 뭐냐면, 요 지역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평 읍사무소가, 가평 군청이 소재하고 있는 가평 읍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지역 보시면 이제 주거지역 노란색, 빨간색 좀 찍혀져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요 지역이 뭐냐면 청평 면소재지. 역시 면소재지 안에도 주거지 상업지역이 찍혀져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이게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 경유하는 이제 설악 IC가 있는 지역이 설악 면소재지입니다. 그러니까 면소재지도 마찬가지로 주거지 상업지역이 배분이 돼 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현리 지역인데 이 현리 지역과 여기 조금 있는 이제 목동 지역, 요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조금 이제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더라도 집중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어떻게 됩니까? 가평 읍내와 그 다음에 청평 면과 그리고 설악면 요렇게 도시가 집중적으로 개발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 가능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 나머지 지역은 어떻습니까? 산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더라도 이 전체 면적 중에서 이 가평이라고 하는 이 전체 면적 중에서 사실은 도시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도시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으로 차지할 수 있는 이 면적 자체가 사실 작다라는 거예요. 자, 작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머지는 다 산악형으로 형성돼 있고 나머지 도시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은 규모가 작다. 그럼 뭐겠어요? 당연히 희소하다라고 하는 거죠. 땅은 당연히 집가상승 요인이 가장 작용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또 요인은 뭡니까? 희소하다라는 거죠. 자, 희소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급량이 적다.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적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가평군이 만약에 집중적으로 개발이 가능해지고 개발된다라고 하면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적은 공급량에 비해서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도 보시겠지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집가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사실은 이 지역이 아까 가평 읍내와 그 다음에 청평면과 설악면이 있는데, 저는 사실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어느 지역을 추천해드리고 싶냐면 바로 요 가평 읍내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평 중에서도 가장 핵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평군, 그러니까 가평군청이 소재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어떤 재정을 지원하고 재정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돈을 뿌릴 때 가장 어디부터 뿌리게 되냐면 가평군청이 소재가 돼 있는 그런 핵심 지역부터 돈을 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도로를 먼저 도로를 뚫는다거나 관공서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도 어디를 집중적으로 개발되냐면 바로 가평군 소재지가 있는, 군청 소재지가 있는 가평 읍내, 그러니까 읍내 주변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개발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저는 사실 이 지역을 자기가 추천을 해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 요 지역은 또 서울에서 설악을 경유해서 요 IC를 경유해서 바로 이제는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생깁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던 대로 요 지역이 앞으로 주 간선도로로 개발되는 도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도로가 주 간선도로로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요 지역과 설악으로 연결되는 요 지역이죠.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앞으로는 가평읍사무소까지 연결되는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평 그 읍에 대한 그 읍내에 대한 어떤 개발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지역은 자, 이렇게 잠깐만요. 네. 자, 아까 개발이 집중적으로 될 수 있는 지역 중에서 가평읍과 그 다음에 청평면, 그리고 설악면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가평군청이죠. 여기가 지금 가평군청입니다. 가평군청이 소재가 되어 있는, 요 지역, 도시지역으로 찍혀져 있는 요 지역이 바로 핵심 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파란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게 지금 새로 서울 춘천 간 그 고속도로 새롭게 뚫린 거죠. 그게 지금 가평 역세권. 현재 개발이 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되고, 지금 요렇게 가평 뮤직빌리지가 개발이 되고 있는 요 지역은 구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에서 예전에 춘천까지 가는 기차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차역이 원래 요 지역이었었어요. 그러면 요 기차역은 어떻게 되냐면, 요 기차역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렇게 가평역으로 해서 복선 전철, 그러니까 새로운 신역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역사 주변으로 해서 가평 역세권 개발이 현재 한참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평은요,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 가평 군청을 끼고 사실은 요 바운드리가 요 바운드리 있죠? 요 바운드리가 가평 구시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지역은.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군청을 끼고 요 지역이 이제 구시가지로 자연 발생적으로 개발이 됐고, 최근 들어서 인구가 유입이 되는 지역을 보게 되면 어느 지역이냐면 요 가평 역세권 개발되면서 요 지역들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요 지역들이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가평군청 그 주변 외곽 지역 있죠. 요 외곽 지역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신시가지가 조성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가평 이 외곽 지역으로 해서 신시가지가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물론 구시가지가 이미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그 주변에 편의시설이 많이 갖추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땅을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뭘 봐야 되냐면 새로 개발될 지역들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새로 개발될 지역. 그러면은 가평군청을 끼고 새로 개발될 지역은 뭐냐면 이 외곽 쪽으로 해서 개발된다라는 거죠. 이 외곽 쪽으로 해서 신시가지가 조성이 된다. 이렇게 외곽 지역으로 해서 다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춘천 같은 경우도 춘천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개발됐지만은, 먼저 춘천 역 주변으로 해서 구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태계동으로 해서 거두동으로 해서 장학동으로 해서 외곽 쪽으로 개발되고, 어떻습니까? 우두동으로 해서 서면 쪽으로 해서 개발되는 것처럼, 가평도 인구가 집중이 되면 가평군청 내에서 구시가지를 끼고 구시가지를 재건축 재개발보다는 현재 개발되지 않은 땅을 개발하는 게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곽 지역으로 먼저 개발된다라는 거예요. 외곽 지역으로. 그러니까 외곽 지역으로 해서 아직 미개발된 도시 지역으로 찍어놓은 주거지 상업지역이 좀 유망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가평 역세권 신역사가 주변이 되고 있는데, 이 신역사 주변으로 해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지역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집가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요렇게 외곽 지역들, 그다음에 외곽 지역들,
그 다음에 가평 역세권 주변들 이렇게 눈여겨볼 만하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계속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쪽 지역이 이제 도시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뭐냐면 도시가 외곽적으로 개발에 대한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전에 도시 자연공원이었지만 해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리고 요 지역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운전면허 시험장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발되다 보니까, 가평 도시개발, 현재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개발이 진행되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점점점 외곽 지역으로 개발되는 모습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들이. 그리고 요 지역을 보시게 되면은 또, 여기 옆에 보면은 이제는 자라섬이 있어요. 자라섬이. 그래서 요즘에는 자라섬에서 국제 그 재즈 페스티벌도 열리고, 각종 이제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을 열려서, 관광 어떤 유입 효과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평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요즘에 어떤 컨셉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냐면, 음악의 도시, 어떤 청정의 도시, 사실 이런 어떤 컨셉으로 해서 개발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변 도시. 자, 다시 말씀드렸던 대로, 자, 수변 도시와 그 다음에 청정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청정 도시,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그러니까 뮤직 빌리지와 같은 음악 도시로, 음악 컨셉으로 해서 개발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컨셉에 맞춰서 본다라고 하면, 가평 군청이 소재가 되고 있는 요 가평 읍내 주변 일대가 앞으로 유명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요, 가평 이제는 기차역이었던 가평 역세권 있죠? 요 지역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습니까? 가평 뮤직빌리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음악과 공존을 해서 도시를 만든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지역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북한강을 흐르고 있어요. 북한강을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가평에서 큰 컨셉을 잡고 있는 거는 뭐냐면, 요 북한강을 끼고, 그 다음 구시가지에서 신시가지로 뻗어나가는 요 지역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수변도시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와 여건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현재 요즘 가평 역세권과 그리고 요 자라섬은 이제 음악 행사 같은 것들이 많이 열리게 되는데, 요 지역과, 연계해서 가평 역세권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상당히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 그러면 왜 가평 이쪽 군청 소재에 있는 가평역 주변으로 해서 왜 이쪽을 추천을 해드리냐? 이분들은 당연한 거예요. 가평 역세권 개발되고, 당연히 가평 역세권 개발되고, 자, 수변 도시가 개발될 가능성이 있고, 음악의 도시가 개발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라섬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가평은 인구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관광 인구가 유입이 되는데, 바로 자라섬과 그 밑에, 요 하단에 좀 밑에 보면은 남이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섬과 자라섬을 통해서 관광 인구가 유입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관광인구가 유입이 될 때 어디로 냐면 바로 이 가평역을 활용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평역 주변이 당연히 역세권 개발이 집중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이 가평군 소재지가 있는 구시가지에서 외곽으로 뻗어나가는 지역으로 해서 요 지역이 어떻습니까? 신시가지로 개발되면서 어떻습니까? 청정도시,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거기에 수변도시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요 외곽 지역인 요런 지역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데나 이렇게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사진을 먼저 그려보고, 그리고 이 도시가 어떤 식으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평군청, 이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군수죠. 군수가 보면은 항상 보면은 신년인사 있어요. 신년인사 때 보면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쪽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개발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이게 신년인사 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참고를 한다라고 하면 개발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캐칭을 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뭐냐면, 자, 지금 노령화 시대입니다. 노령화 시대인데요. 자, 이왕 어차피 가평에 만약에 살려고 한다라고 하면, 가평에서 은퇴 생활을 하고 노후 생활을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왕이면
아무래도 개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털을 잡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부분들이. 그러니까 아무데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기존 지역이 아니라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땅을 잡아서 집을 짓고 사는 게 노후 생활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땅값, 집가 상승 요인도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땅값이 올라가서 내가 노후 자금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분들이. 그 제가 지금 추천을 해드린다라고 하면 노년에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지역들, 자, 요런 지역들, 자, 자라섬을 끼고 있는 가평 역세권 주변에 요런 지역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변도시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품고 있는 어느 지역이냐면, 다 요런 지역들, 외곽 지역들이죠. 그러니까 요런 지역들을 한번 눈여겨보고, 한번, 은퇴를 준비를 하시면, 그리고 가평에 한번 살아보시겠다, 노후에 한번 살아보시겠다고 하신 분들은, 요런 지역들을 한번 눈여겨보고, 땅을, 구매를 하셔서, 그 다음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을 구매를 하셔서, 한번 살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분들이. 여러분들 많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자, 그러면 좀 이제 이어서 그 지적을 통해서 조금 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가평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여기, 자꾸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되는데, 가평이라고 하는 지역은 자, 면적 규모로 보면은 요렇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면은 이 중에서 다 돈이 되는 지역이 아니라 여기는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도시지역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여기가 설악입니다. 설악면과 여기 녹색과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찍혀져 있는 게 도시지역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청평면도 당연히 도시적으로 확장이 돼서 많이 찍혀져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찍혀져 있는 여기 지금 현리 쪽,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쪽이 가평, 읍내, 그리고 여기가 목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집중적으로 앞으로 개발될 지역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떻습니까? 요 삼각 지역들, 요 지역이 가장 눈여겨볼 만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뭐냐면, 그래도 가평 군소재지가 집중이 돼 있는 가평 읍내 쪽이 가장 눈여겨볼 만한 지역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그 조금 더 지금 찍어볼게요. 좀 더 확장을 해서 봅시다. 자, 이제 요 지역은 이제 설악면입니다. 이제 설악면이고요. 설악면인데, 설악면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는 청평 역세권 개발되고, 당연히 역 주변으로 해서 지구 단위로 해서 개발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이제 구시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시가지. 그리고 신시가지로 뻗어가는 지역은 이 지역과, 그리고 이 지역이 이제 신시가지로 뻗어가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청평 쪽에서는 어느 쪽이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있냐면, 좀 비싸더라도 청평 역세권 주변들 한번 눈여겨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외곽적으로 뻗어가는 이렇게 주거지역들, 외곽 주거지역들, 좀 저렴한 지역이지만 그래도 저렴하면서 앞으로 집가 상승 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지역들 외곽적으로 뻗어나가지만 어떻습니까? 물을 끼고 있는 동네면서 어떻습니까? 조망을 바라볼 수 있는 지역들은 집가 상승 요인을 한번 기대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이제 뒤로 가보시면, 자, 요 지역이죠, 요 지역. 자, 요 지역인데, 요 지역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여기는, 설악 IC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거는 예전에는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사실 설악면은 완전히 오지였었어요. 그러니까 오지다 보니까 아무도 찾아보지도 않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울 고속도로가, 이게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가평에 가장 땅값이 많이 올라간 지역은 어디냐면은 바로 설악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설악면까지 가는 데 있어서 교통망이 너무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 이 설악 IC가 들어감으로 해서 교통에 어떻습니까? 혁신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교통의 혁신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 지역에 이쪽 주거지역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개발이
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 지역에는 아파트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고급 빌리지들 이제 들어가서 서울로 출퇴근, 서울 고속도로를 이용을 해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서울에서 이제 인구가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뭐 가장 유입이 될 수 있는 지역 중에 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세 번째로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어디냐면 자 어디죠? 여기 바로 그 가평 군청 소재지가 되어 있는 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 지역은 마찬가지로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개발에 대한 컨셉 말씀드렸습니다. 가평 군 소재지가 있는 요 지역은 구시가지고 그 다음에 신시가지로 뻗어나가는 지역들, 신시가지로 뻗어나가는 지역들, 그 다음에 신시가지로 이제 뻗어나가는 지역들, 요런 지역들로 해서 만약에 땅을 구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눈여겨볼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지역은 또 뭐가 있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사는 공간 주변에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교통도 편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은 왜 그러냐? 보시겠지만 이쪽에 제이드 팰리스라고 하는 제이든 가든 제이드 팰리스라고 하는 골프 CC 클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음악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자라섬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경계점을 끼고 있지만 이 소재지는 춘천에 해당이 되지만 바로 이 선착장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가평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이섬에 가려면 이 선착장에서 어떻습니까? 남이섬에 가는 배를 타고 남이섬을 이용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남이섬은 지금 관광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춘천의 관광 인구 중에서 이 남이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하죠. 그렇지만 이 남이섬은 어떻게 보면 가평이다라고 해도, 왜냐하면 가평에 어떻습니까? 이 선착장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남이섬으로 가기 때문에 이 주변 일대가 어떻습니까? 집중적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죠. 이분들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 주변에다가 달전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을 해서 역세권과 아울러서 주변에 도시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여기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자, 가평은 역세권 개발과 어떻습니까? 여기가 자라섬이 있고 남이섬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달전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요 주변 일대의 도시 지역들, 요런 지역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요 지역들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신시가지로 뻗어나가는, 시가 뻗어나가는 어떻습니까? 이 주거 지역들이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가평군청에서 요게 새로 도로를 뚫은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요 지역도 어떻게 신시가지로 해서 확장을 해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눈여겨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어디입니까? 요 지역이 도시자연공원에서 해제가 됨으로 해서 당연히 이 자연녹지 쪽으로 해서 개발을 확장해 갈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됩니다. 분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 가평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심 지역을 끼고 앞으로 요 지역들, 그리고 요 지역들, 자연녹지에 찌여져 있는 요 지역들, 요 지역으로 해서 확장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도시개발에도 기본 계획에도 나왔던 대로 개발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분들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땅을 매입하는 게 앞으로 집가 상승이 작용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분들이? 그러면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볼게요, 분들. 자, 확장을 해서 보니까 확실하게 더 눈에 다 들어오죠, 분들.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냐? 당연히 역세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 있는 1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든지, 자, 2종 일반 주거지역들, 이런 지역들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가 군청 소재지가 있는데, 요 도로가 이제는 새로운 신시가지 도로가 뚫리면서, 요 주변 일대에 어떻습니까? 새로운 건축행위가 일어나고,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런 지역에, 신시가지가 조성이 되는 요런 지역에 주거지역들을 위주로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외곽지역인 요런 지역들, 현재 여기가 지금
개발이 되죠. 그러면 이런 지역들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딥니까? 이렇게 외곽 지역으로 개발되는 요 지역들. 이런 지역들 한번 눈여겨볼 만해요. 왜냐면 이 지역은 물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변 도시로 개발됐을 때 1순위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눈여겨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항상 포커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분들. 그래서 이런 포커스를 기준으로 해서 땅을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투자에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그 가평군에 대해서, 그리고 가평군이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자, 가평군은 수도권 최고의 어떻습니까? 관광 명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어떤 관광 지역에 대한 어떤 선호가 점점 높아질 텐데,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수도권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 관광 명소로 유명한 지역인 가평군이 떠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 가평군에서도 인구 유입이 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도시 기본계획과 그리고 광역도로망 계획을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가평 군청 소재지가 되어 있는 가평 읍사무소, 가평 읍내리, 그리고 두 번째는 청평면 소재지가 있는 청평면, 그리고 설악면,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 설악 IC가 있는 설악면, 요 지역이 트라이앵글 지역으로 가장 집중적으로 개발될 지역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가평군에서 가장 핵심 지역으로 뜰 수 있는 지역은 가평군청 소재지가 있는 가평 읍내 주변 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평 읍내에서도 신시가지로 뻗어갈 수 있는 외곽 지역과, 그리고 가평 역세권이 들어오고 신역세권이 들어와 있는 역세권 주변의 일대에 도시적으로 찍혀져 있는 지역들 이렇게 눈여겨 보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집가 상승 요인이 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재테크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그 집가 대한민국에서 그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 핵심 지역인 지역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재산을 늘리고 재테크를 통해서 돈을 불려서 그 노후 생활을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 지자체별로 해서 집가 상승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